쇳물이 식으면 강철이 됩니다. 민족이 단련되면 전설이 되죠. 2024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최강을 구원하는 순간을요. 미 해군 창설 250주년 축제의 현장은 한 장의 사진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 거대한 현수막 아래 숨겨진 것은 함선의 영광이 아닌 부끄러운 상처였습니다. 그리스도 포기하고 유럽도 손을 뗀 이 거대한 철의 괴물을 누가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 손으로는 안 됩니다. 25년 경력 기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기술은 녹슬었고 시스템은 무너졌고 장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빛이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반도 끝에서 말이죠. 그곳 조선소의 용접 소리는 달랐습니다. 리듬이 있었고 규율이 있었고 혼이 있었습니다. 우린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품질을 지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말이었습니다. 72시간 만에 미국이 8개월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차율 0.03%,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미국 기술자가 그 도크에 섰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민족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다. 기적을 건조한다. 그가 남긴 말이었죠. 쇳물로 전설을 쓴 그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군악대 소리가 웅장했습니다. 250주년 기념식 트루먼호가 주빈이었죠. 사람들은 환호했고 카메라는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저만 봤습니다. 현수막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고 있는지를요. 충돌로 찢어진 부위, 2주간 방치된 상처였습니다. 저는 조사단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질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최강의 모습입니까? 저는 콜 스탠튼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태어났습니다. 미 해군기지 인근에서 자랐죠. 25년간 미 해군 조선기술사령부에서 일했습니다. 항공모함을 고치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피츠제럴드 충돌사고 이후엔 정비체계 개선 팀장도 맡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불렸습니다. 트루먼호 조사 실무 책임자로 말이죠. 2024년 2월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USS 트루먼호 충돌 사고. 지중해 포트사이드 인근에서 상선과 부딪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음, 원자로 영향 없음. 서류상으론 경미한 사고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충돌은 절대 경미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선체 외판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용접선이 벌어진 곳도 보였죠. 복구 가능이라고 누군가 적어놨더군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사고 발생일과 조사 착수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2주였죠. 트루먼호는 그 2주 동안 어디 있었을까요? 기념식장에 있었습니다. 미 해군 창설 250주년 행사였습니다. 트루먼호가 주인공이었죠. 거대한 현수막이 함선을 감쌌습니다.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장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현수막이 정확히 어디를 덮고 있는지를요. 충돌 부위였습니다. 찢어진 외판 위에 천을 씌운 겁니다. 같은 색 페인트로 흠집을 덧칠한 흔적도 보였죠.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강의 정비입니까?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존심이 금가는 소리였죠.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스 긴급 정박 기록이었습니다. 행사 직후 트루먼호는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단기 수리 예정이었죠. 공정표엔 3주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3주가 지나도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정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반복됐죠. 자재 지연, 인력 부족, 일정 재조정. 변명들이 줄을 섰습니다. 결국 트루먼호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채 재배치됐습니다. 서류상으론 준비태세 완료였습니다. 하지만 선체의 상처는 여전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퍽 항구가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함정이 정박해 있었죠. 세계 최강의 함대라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강일까요? 아니면 최강이었던 걸까요? 내부 통신 로그를 펼쳤습니다. 정비 관련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재 납품 지연, 숙련공 부족, 예산 조율 중.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했습니다. 누군가는 좌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사라졌죠. 용접보다 서류가, 강철보다 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경미한 손상, 복구 완료, 작전 가능이라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5년간 수백 번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 서명이 거짓말에 동의하는 건 아닐까요? 결국 서명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템이니까요. 절차니까요. 하지만 그날 알았습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붕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트루머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현수막 아래 가려진 상처를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체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실을 보라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미국 해군의 기술자였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증인이 됐습니다. 몰락의 증인 말이죠.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동맹국 협력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제 신념을 부숴놓고 다시 세울 줄은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동맹국이긴 하지만 조선기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보기로 했죠. 보고서엔 부산 작전기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 7함대 지휘함 블루리지가 정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훈련 관련 일정이었죠.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블루리지 옆에 한국 함정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이라는 이지스함이었죠. 두 함선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정렬이 완벽했습니다. 블루리지도 깔끔했지만 정조대왕함은 다른 차원이었죠. 선체 라인이 날카로웠습니다. 도장 상태가 균일했습니다. 심지어 케이블 트레이까지 정돈돼 보였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발일 수도 있다고, 각도 문제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연합훈련 후속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상호운용성 강화 보고서였죠. 기술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함정의 정비주기 준수율 98.7%. 저는 멈췄습니다. 98.7%라니요? 미국 함대 평균이 70% 초반인데 말이죠.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용접 비드의 균일성, 재작업률 2% 미만 예정 공정 준수율.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미국보다 높았죠. 아니, 이건 서류상 숫자일 뿐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다음 날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사례를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정비 기록, 업데이트 주기, 품질 관리 체계. 두꺼운 파일이었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표준 작업서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 공정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재작업 사유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심지어 볼트 하나의 토크값까지 추적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말을 멈췄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그리스가 포기한 수리를 저들은 표준 작업으로 처리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새 문서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마스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레임 초안이었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외부 역량 도입 검토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외부 역량 도입.
정확히 말하면 한국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기술을 빌린다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자부심이 흔들렸죠. 미 해군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트루먼호는 어땠습니까? 현수막으로 가렸고 그리스에서 제대로 고치지 못했고 결국 상처를 안은 채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게 정말 최강의 모습입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퍽 항구의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저 배들은 정말 준비돼 있을까요? 아니면 겉만 멀쩡한 걸까요? 책상 위에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크의 모습, 용접 현장, 품질 검사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부산 도크에서 작업 중인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용접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 눈빛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언제 우리 도크에서 저런 눈빛을 봤을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못 고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을 쓰는데 25년의 자존심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블루리지와 정조대왕함이 나란히 선 모습이었죠. 자존과 가용률.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배가 떠야 합니다. 함대가 움직여야 합니다. 자존심으로는 바다를 지킬 수 없습니다. 희망은 때론 굴욕의 언어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정답이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동맹 협력 태스크포스에서 보낸 것이었죠.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함대 유지 파트너십 권고안이었습니다.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명령이었죠.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냉정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정비 대기 함정수, 일정 초과율, 가용률 저하 추세.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를 떠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동맹국에 검증된 역량을 활용해 함대 정비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함. 동맹국. 한국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책상에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흘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보급함 정비를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계약이었죠. 시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잘 될까요? 솔직히 반은 기대했고 반은 실패를 바랐습니다. 실패하면 역시 우리끼리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정 착수 완료, 안전점검 통과, 초기 진척률 목표치 달성. 모든 항목에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지연사항?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가능성이 절차가 되고 절차가 결과가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 해군 고위 실무자 한 명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내용이었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브리지 매니저였습니다. 종이 위의 협력이 사람으로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급함 정비 중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용접 구간별 품질 데이터, 공정별 진행률, 자재 투입 현황. 모든 게 예정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도크 내부 모습이었죠. 용접 작업 중인 장면이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졌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해머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용접 속도가 균일했습니다.
파이프 피팅 간격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 리듬이라면 저는 트루머노를 떠올렸습니다. 현수막 아래 가려진 상처를 말이죠. 이 규율이라면 트루머노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협력 확대 검토 회의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스크린에 한미 조선 협력 2단계 추진안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범위를 확대할 때입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공정 준수율, 품질 지표, 비용 효율성. 모든 항목이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제 목소리였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했죠.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협력 2단계 실행 계획서였죠.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만든다. 예전 초안엔 한국을 도입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수정했더군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이 직업을 시작할 때 서명했던 것처럼 오늘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죠. 그때는 자부심의 서명이었습니다. 오늘은 각성의 서명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퍽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함정들이 다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태평양 건너편에 손을 내민 동맹이 있으니까요. 부끄러움 위에 쌓은 확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철은 뜨겁게 달궈질 때가 아니라 식어갈 때 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협력도 그럴 겁니다. 트루머노의 상처를 저는 봤습니다. 이제 그 치유도 보게 될 겁니다. 협력안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 내부 회의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확대합니다. 주요 함정 정비까지 포함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선 강국에게 의존한다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죠. 저도 한때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어중간한 공기만 남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비보고 누락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도크에서 정비한 구축한 보고서였죠. 완료 보고는 올라왔는데 품질 보증 문서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멀쩡합니다. 일정도 맞췄고요. 배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술보다 정치가 더 빠른 배였습니다. 다음 날 복도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몇 명이 모여 얘기하고 있었죠. 한국 기술? 그냥 값싼 인력으로 빠르게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웃었죠. 저는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조국의 녹슨 철판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데이터를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의 기술자였습니다. 조선 기술자가 아니라요. 일주일 후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첫 기술 검토 회의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죠. 트루머노 복원 관련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긴장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트루머노 손상 부위 분석입니다. 3D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충돌 부위가 입체로 구현돼 있었죠. 정밀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공정표였습니다. 복원 시뮬레이션입니다.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작업 내용, 소요 시간, 필요 자재, 품질 기준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질문할 게 없었습니다. 용접 구간은 127개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각 섹션별 품질 검증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상세한 체크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온도, 압력, 용접 속도, 냉각 시간. 모든 변수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예상 오차율은 0.05% 이내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죠.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봐도 완벽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팀이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엔 아직 공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도면 위에 한 줄 한 줄이 제 신념을 갈랐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에 취해 있었죠. 기술은 뒤처지는데 자존심만 앞섰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도면으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술이 국가의 품격이 된다는 걸 말이죠.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자존심의 엔지니어였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펜 자국이 종이에 깊게 패였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뒤처졌다고요. 하지만 배울 수 있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노퍽 항구의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함께라면요. 태평양 건너편의 규율과 함께라면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자 비로소 진짜 기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트루머노 수리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상 복원 프로젝트였죠. 저는 의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현장은 다릅니다. 변수가 많죠. 속도는 함정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요. 사흘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공정 진척률 42%. 손이 멈췄습니다. 3일 만에 42%라니요? 미국 도크였다면 20% 정도였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세 공정표가 나왔습니다. 각 섹션별 작업 내용, 소요 시간, 투입 인력.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낭비가 없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공정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건 함정이 아니었다. 그래프가 아니라 의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품질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차율 항목을 봤습니다. 0.03%. 입을 다물었습니다. 0.03%라니요? 미국 평균이 0.5%인데 말이죠. 각 섹션별 측정값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용접 강도, 밀착도, 표면 평활도.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집중이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일주일 후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경력에 처음으로 외국 조선소를 방문하는 거였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용접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규율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도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느껴졌습니다. 동선이 정확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정해진 경로로 움직였죠. 마치 안무처럼요. 용접구역으로 갔습니다.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작업 중이었죠. 멈춰 섰습니다. 용접선을 봤습니다. 균일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간조차 긴장을 한다.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도크에선 모든 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품질 검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채우고 있었죠. 3D 스캔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트루머노 손상 부위였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실물 크기로 재현 중입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업장 한쪽에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트루머노 외판의 일부였습니다. 정확한 크기로 재현돼 있었죠.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용접선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건 말이 막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우린 시간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품질로 따라잡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재현된 구조물을 다시 봤습니다. 트루머노의 상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된 모습으로요.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정확했고 기술이라 하기엔 너무 인간적이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항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트루먼은 다시 떠오를 수 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믿기 시작했다.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25년간 미국 기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큰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걸요. 신념이 있다면요. 한국의 공정엔 낭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불가능을 설계도 위에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말이죠. 녹슨 함대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요.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요. 가능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에서였죠. 트루머노 실전 복원 착수가 승인됐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작업이었죠.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결과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사흘 후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화상회의였죠. 워싱턴, 노퍽, 부산이 연결됐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공정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8주 계획이었죠. 자재 입고부터 최종 검수까지 모든 게 짜여 있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한국 측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주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핵심 부품 납품 지연. 첫 줄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상세 내용을 읽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출고된 특수 합금 부품이었습니다. 통관 절차에서 막혔다는 내용이었죠. 또 행정이 기술을 막는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는데 서류가 늦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최소 2주는 걸립니다. 2주였습니다. 공정이 멈춘다는 얘기였죠.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본토 도크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었습니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릴 제쳐두고 한국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도크 노조 대표의 성명이었습니다. 언론에도 흘러나갔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미 해군,
자국 기술 외면 동맹 의존 심화, 주권 논란.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였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기술 협력인데 정치 싸움이 됐습니다. 사흘 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접속했습니다. 한국 측도 들어와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부품 없이 진행 가능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가능한 질문이었으니까요. 한국 측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설계안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체안이요? 네. 기존 부품 대신 사용 가능한 합금 조합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대체 재료 목록이었죠. 강도 테스트 결과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준치를 만족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초과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그들은 없으면 만든다. 안 되면 바꾼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부품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원래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팀은 대체안으로 작업을 끝낸 뒤였죠. 다음 주 중간 점검 보고서가 왔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척률 78%.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품질 지표도 모두 녹색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험 가동 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3일 후.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시험 가동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노퍽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으론 부산 도크가 연결돼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엔진이 켜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화면 속 트루머노가 떨렸습니다. 아니,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함체 진동 32% 감소 내구성 복원율 97%. 관제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퍼졌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트루머노가 살아 있었습니다. 강철이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문제는 부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썼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해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트루머노는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미 해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강철의 떨림이 제 심장의 박동과 같았습니다. 2주 후 발표가 났습니다. 트루머노 시험 항해 일정이었죠. 8개월 만에 바다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교에 올라 직접 지켜보라는 거였죠. 항해 당일 부두에 섰습니다. 트루머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실제 바다는 다릅니다. 파도가 칩니다. 압력이 가해지죠. 함교에 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죠. 엔진이 시동됐습니다. 낮게 울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부드러웠죠. 트루머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배는 떠올랐지만 자존은 아직 가라앉아 있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미 해군, 한국 손 빌려 항모 복구 자주 국방 포기했나, 동맹 의존 심화, 우려 목소리.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이게 굴욕인가, 아니면 새 시작인가.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였습니다. 브리핑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죠. 사흘 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성과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함체 진동 32% 감소, 연료 효율 18% 개선, 항속 거리 증가, 정비 주기 연장 가능.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든 항목이 개선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자주 국방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협력은 굴복이 아닙니다. 전진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나오는데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날 연설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트루먼호가 돌아왔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동맹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이건 자존의 회복이 아닙니다. 협력의 부활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동맹과 함께라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협력이란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기술팀 귀환전 송별회였죠.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이 함께였습니다. 건배가 제안됐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배를 고친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믿음을 고쳤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울림이 있었죠. 저는 잔을 입에 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강철보다 단단한 신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두에 나갔습니다. 트루먼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8개월 전 이 배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현수막으로 가려야 했던 배였습니다. 지금은요? 당당했습니다. 트루먼호는 다시 항해했고 나의 오만은 그때 가라앉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술이 우리 배를 살렸습니다. 겸손이 우리 국가를 살렸습니다.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강철은 뜨거워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동맹도 그랬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트루먼호를 봤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쳤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한 달 후 소환장이 왔습니다. 미 의회 보고 청문회였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내용이었죠. 청문회 당일 의사당에 들어섰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청문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 스탠튼 씨,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미 해군 조선기술사령부에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부했습니다. 우리가 최강이라고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트루먼호는 지금도 정박 중일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패배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수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협정 서명식이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국방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 조선 산업협정 체결식이었죠. 마스가 프로젝트 공식 발효였습니다.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대표가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의 서명이 두 나라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미 공동조선연구소가 창설됩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기술 교류, 인력 양성, 공동 연구 개발이 진행됩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쪽에서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중국 해군 대규모 훈련 실시. 화면에 중국 함대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뒤처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린 서로의 방패이자 거울입니다. 결의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부산에서였습니다. 새 도크 완공식에 초대합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크였습니다. 현판이 보였죠. 스탠튼 9.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완공식 당일 도크 앞에 섰습니다.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도크는 협력의 상징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리본이 잘렸습니다. 천이 거쳤습니다. 스탠튼 9.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반사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이름이 남아도 좋다. 한국이 빛나니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 앞바다였죠.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2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믿었습니다. 강철만이 국가를 지킨다고요. 이제 압니다. 강철을 지키는 건 사람의 신념이라는 걸요. 트루먼호의 상처는 우리의 오만을 갈랐습니다. 한국의 손끝은 그 상처를 빛으로 메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인도 감독관도 아닙니다. 한 기술자의 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배를 고친 게 아닙니다. 세계를 다시 띄웠습니다. 역사는 강한 자가 쓰지 않습니다. 진심인 자가 씁니다. 한국은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미래를 건조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트루먼호의 상처 위에서 두 나라의 강철이 하나로 녹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바다는 국경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은 누가 진심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부산 바다를 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25년의 자만이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겸손이 올라왔습니다. 더 단단한 신념이었습니다. 바다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했습니다. 저도 기억할 겁니다. 이 순간을요. 함께라는 단어의 무게를요.